7월 4일 샤크 문어낚시 복귀해봅니다. 복귀 12마리가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세보진 않았지만은 마리수는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요소가 있었겠죠. 오늘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느낀 거는 속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속도. 일단은 아침에 도착했을 때가 썰물이었어요. 썰물. 이제 끝썰 들어가는 타이밍.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문어가 몇 마리씩 나왔습니다. 문어. 들물로 끝썰 지나고 들물로 도니까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찬바람이 나고 그리고 물색이 흐려졌다. 그래서 들물 동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이어졌죠. 따문따문. 그리고 1시 반경 정도에 이제 물이 만조가 되면서부터 다시 입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첫썰로 돌아서면서 다시 문어가 또 잘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선장님이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엔진 좀 정비를 스케줄을 잡아놨대요. 그래가지고 더 하지 못하고 조금 일찍이 아니라 이제 정시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좌현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좌현 선수 데크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거의 배 밑으로 라인이 들어가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처음에 막 도착을 했을 때 뭐였죠? 끝설에서 간조까지는 어렵지 않게 문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들물은 어차피 좌우 상관없이 문어가 따문따문 나왔어요. 따문따문 나왔다. 약간 운발로 잡는 고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 상황이죠. 만조에서 썰물로 바뀌는 상황에 물이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좌연에서 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입질이 붙었는데 썰물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좌연의 입질이 전멸하고 우연에서 나왔거든요. 우연. 자, 이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좌현인데 이쪽이 우연이고, 자 라인이 창내형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림이 이상한데?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채비가. 그러면 일단 배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진입이라는 얘기예요. 선진입. 그래서 좌현 쪽에서 문어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인트에 계속 먼저 들어가니까 탐색성이 있죠. 탐색성이. 근데 썰이 가기 시작하니까 우연에서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쪽에서 끌어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가. 우연 쪽에서 줄을 풀어주면서
속도를 맞춰줬을 때 문어가 물더라. 그래서 이쪽에서도 우연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던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배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쪽으로 갈 동안 짧은 거리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입질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 근데 우연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벌긴 하지만 탐색할 수 있는 거리가 워낙 짧다. 이때는 노릴 수 있는 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평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선진입으로 탐색하는 쪽이 잘 나왔고, 마지막에는 줄을 날려주면서 어떤 시간을 만들어주는 쪽에서 잘 나와서 양쪽이 좀 공평하게 거기를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 키로급이 2마리, 그리고 뭐 6, 700다마, 500다마 이런 것들이 줄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큰 거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냐라는 거는, 자, 자연에서 낚시를 하면서 라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이거를 계속 줄을 주면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주는 데다가 치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탐색을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큰 문어들로 골라 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면 작은 문어가 타더라고요. 근데 공격적으로 팍팍팍팍 배가 이동하는 만큼 채비를 이동을 시켜줬을 때는 턱 하고 걸리는 듯한 입질로 사이즈 좋은 문어들이 히트가 됐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저의 패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한 장비는 로드는 BB 커스텀, 옥토포스 1 액션 샘플이죠. 샘플 로드 사용했고, 릴은 시마노 트랭크스 300 피지죠. 라인은 버클리 트레이서 브레이드 2호, 쇼크리더 시마노 아니고 썬라인 BMS FC 스나이퍼 25파운드, 그리고 스냅은 BB 커스텀 옥토퍼스 크레인, 스냅. 애기는 세네 문어 전용 애기 썼습니다. 3개씩 달아가지고. 봉돌은 봉돌 역시 다른 점이 있었어. 세네 황금 봉돌 마술 봉돌 40호를 사용했어요.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문어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빨라서 먼저 물게 된 걸까요? 리치가 길어요. 큰 문어가.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도
팔을 쭉 뻗으면 확 낚아칠 수 있는 거죠. 작은 문어는 그 속도로 지나가는 루어를 팔을 뻗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죠. 지가 몸으로 쫓아와야 돼요. 날아가기를 쭈꾸미처럼. 못한다. 네. 일단은 오늘 다녀와 본 걸로는 일단은 오늘이 5물이죠. 5물. 그러면 어제가 4물, 그제가 3물, 7월 1일은 2물이었죠. 7월 1일은 2물. 2물과 5물은 차이가 크죠. 오늘 물이 7월 1일은 조고차가 280, 뭐 30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440, 뭐 380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조금 물이 세졌다. 다행히 이번 사리가 센 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문어가 나올 거고 모레도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문어는 뭐죠? 앞에 돌을 붙일게요. 돌문어는 습성이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쭈꾸미랑 비슷하다. 생김새, 근육질, 식성, 생태, 서식지,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쭈꾸미하고. 그래서 문어가 잘 나오는 날을 고르시려면 쭈꾸미가 잘 나오는 날을 고르면 그 문어도 잘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린 물이 좋고 물색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좋겠죠. 들물에 왜 고기가 안 나오겠어요? 물이 세서 그럴까요? 찬물이 들어오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색이 안 좋아지니까 들물에. 자, 오늘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번 문어 특강 때 뭘 말씀드렸죠? 자, 문어가 서해에 들어온 것이 자 2007년도, 2007년.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다 그랬죠? 2009년.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언제? 2019년. 올해 성향이 굉장히 좀 마상 시계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원래 문어는 원도에서 시작합니다. 원도라는 게 뭐죠? 멀리 있는 섬. 뭐 격포권이라고 하면 왕등도, 군산이라고 하면 흑도, 직도, 12동파, 외연도, 이런 데서 문어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데서 시작된 문어가 점점 내만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어디로 왔냐? 말도. 이렇게 가는 시츄에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문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맞아. 빨판 아까워. 자, 위도. 오늘 갔던 어디예요? 형제섬. 또 문어 안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관리도, 무녀도, 선유도, 연도, 계야도, 용섬, 화사리, 뭐 한여, 이런 식으로 2019년도에 4만 건에서 문어가 나왔어요. 시즌 스타트를 이렇게 했다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여기 시즌 시작, 여기 끝. 원도에서 시작해서 4만에서 끝났는데 2019년도에는
내만에서 시작해서 원도로 나갔다. 고기가 문어가 예? 지금 2024년도에 양상이 2019년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문어가 어땠어요?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올해 문어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 것 같다. 시작되는 양상이 양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섯 물에 배에 떠 있는 숫자도 그렇고 좁은 협소한 포인트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 그리고 지금 사이즈들도 그렇고 오늘 문어를 키로짜리를 뒤집어 깠는데 벌써 정소가 차 있어요. 예. 정소를 만들고 있어요. 산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쭈꾸미만한 사이즈들을 보면 지금 내만권에서 원도권에서 산란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물을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 사리 때 산란을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양상은 내만이 크고 원도가 작습니다. 작은 문어가 거기서 태어나서 물 타고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인 것 같아요. 요 안에서 작은 조개, 게 이런 것들 먹어서 몸집을 굴리면 좀 이제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키조개 같은 걸 먹으러 나갈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의 군산 문어를 다녀온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웃긴 게 문어인데 애기가 밸런스가 좋으면 잘 먹더라. 굿.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문어가 뭐예요? 쭈꾸미잖아요. 쭈꾸미 옛날에 왕눈이로 잡았지만 밸런스 좋은 애기가 생긴 뒤부터는 밸런스 좋은 애기가 잘 잡히죠. 그럼 당연히 문어도 밸런스 좋은 애기가 잘 잡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게 웃겼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세네 애기를 하루 종일 사용한 거는 협찬입니다. 협찬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써보니까 좋더라. 근데 채비 털림이 없었어요. 좋더라. 이런 결론입니다. 일단 황금색 뽕돌은 또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밑걸림에 강하게 좀 형태가 생겼습니다. 광희아님, 눈알 집어등도 효과 있을까요? 아니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달고 했는데 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수심이 10m 이내였어요. 10m 이내면 뭘까요? 빛의 투과가 많다는 거죠. 투과량이 충분하다. 이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문어가 애기를 잘 볼 수 있다. 근데 반대로 10m 이내라고 해도 만약에 야간에 갔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10m 이내가 아니라 50m다 40m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물이 탁하다거나 뭐 어떤 구름이 꼈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런 문어가 애기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눈알 집어등을 달아볼만 하죠. 아까 돌문어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죠? 쭈랑 비슷하다 그랬죠.
피문어는 뭐랑 비슷할까요? 낙지랑 비슷합니다. 낙지. 습성이 비슷해요. 네.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돌문어나 쭈는 사람이 잡으면 사람 손을 물려고 하고 달라붙고 공격합니다. 피문어나 낙지는 사람이 잡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돌문어나 쭈보다는 피문어나 낙지가 훨씬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낙지 낚시할 때 뭐를 쓰죠? LED 애기를 쓰죠. LED 집어등을 쓰고. 자, 그러면 반대로 돌문어나 쭈를 야간에 한다 하면 효과가 있겠죠. 얘네가 야간에 왜 잘 안 나올까요? 피문어나 낙지보다 제가 봤을 때는 야간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문어나 쭈가.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시각적인 능력이 높을 때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포식자가 피식자보다 시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시간이 언제냐면 해뜰녘과 해질녘이에요. 그게 이제 해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포식자는 해창에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눈알의 사이즈가 크죠. 근데 저는 새내기 쓰기 전에 산발이 비싼 거 썼지 더. 더 비쌌어요. 2,500원, 3,500원, 더 비싼 거 썼어. 6,500원 이런 거 썼었는데. 자, 보세요. 서해는 물이 세죠. 특히나 얕은 데는 물이 더 셉니다. 얕은 데는 물이 콸콸콸콸 지나가죠. 그래서 문어가 좋아하는 어떤 얕은 조개밭을 배를 타고 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간조 부근과 만조 부근에 그 수심 얕은 글밭이나 조개밭을 노립니다. 문어 낚시를 할 때. 그러면 막 바닥의 지형이 막 이래요. 막 이런 식이야. 간만조 부근에 막 고기를 여기서 잡다가 물이 느릴 때는 안 걸리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조금 흐르기 시작하면 얕은 데는 순식간에 물이 갑니다. 물이 가요. 그래서 배가 슉 지나가. 이렇게 슉 지나가. 근데 여기서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뽕돌이 이렇게 있고 뭐 애기가 이렇게 뭐 달려 있어요. 자, 근데 요만큼 들었다가 자, 라인이 여기에 걸쳐졌어. 자, 들었다가 여기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놔줘. 다시 뒤로 가. 배는 이만큼 갔어. 또 이렇게 걸쳐져 있죠? 또 땡겨. 또 못 넘어와. 여기서만 허공에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밑걸림을 발생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게 고기를 못 잡는 거다. 문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여기를 배가 여기에 있을 때 넘어와야 돼. 여기를 이거를 느끼고 여기에다가 세워야 돼. 뽕돌을.
그리고 또 요만큼 흘러가면 이렇게 와야 되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문어가 이런 데 있는데 그렇죠, 고브라더. 돌문어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들어오면 안 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잘 타고 넘어와라. 저는 오늘 제가 오늘 라이브 한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라이브 밑에다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문어가 탈 시간이 없다라고 댓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배에서 제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어들이 조금 더 커지고 이제 뻘땅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뻘땅으로 나가면 엄청 재밌어져요. 잘 나오고 문어 쭈처럼 따라오죠. 따라와요. 문어가 여기 나오는데. 나타나서 안 왔죠. 지금 보셨어요? 슉 날라와서 안 왔죠. 다음 거 볼게요. 이것도 나타나서 잡잖아요, 애기를. 이게 머리를 찍어야 잡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걸 보면 쫓아와요. 쫓아와서 안 씁니다. 쭈꾸미처럼. 피문어는 굴에서 발만 내밀어 가지고 딱 잡는 경우가 많죠. 낙지처럼. 덜 험한 데서는 스테이한 것도 좋겠네요가 아니라 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여기 막 문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계속 옮겨가지고 새 문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뭔가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이 문어를 꼬시려고 하고 있지 말고. 왜냐면 여기서 한 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20개가 내려가잖아요. 문어를 잡는 사람이 왜 계속 또 잡는지 알아요? 여기서 못 잡은 사람은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어. 잡은 사람은 여기서 잡고 올려가지고 또 내렸고 또 내렸고 계속 새 거를 만나는 거야. 잡은 사람은 또 내려. 이만큼 이동되면 또 내리고 또 여기 문어 잡고 또 이만큼 이동되면 또 내리고 또 이거 잡고. 배는 늘 이동되고 이동되는 만큼 새로운 포인트에 들어가고 새로운 포인트에 내 채비를 옮겨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바람 불어서 배가 빨리 날리는 날은 뽕돌을 바닥에 안 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갑오징어 할 때처럼 딱 들고 쭉 갈 때도 있어요. 그냥 확 잡아 채웁니다. 훨씬 많이 잡아요. 날리고 있는 사람보다.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면 날리고 있잖아요. 계속 제자리에 있어요. 채비가 못 와. 살짝 들었다가 다시 놔주면 또 날라가. 제자리. 살짝 들었다가 다시 놔주면 또 날라가. 제자리. 차라리 들고 가는 사람이 더 잡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해에서 문어를 잡은 게 문어채비로 잡은 게 아니라
타이라바로 참돔을 잡다가 잡았어요. 타이라바로 바닥을 끄셔서 잡은 게 아니라 거의 한 15바퀴에서 문어가 타이라바를 낚아채가지고 잡은 겁니다. 올렸더니 문어 여기 다리에 타이라바가 바늘이 막 달려 있어요. 문어는 제가 진짜 많이 팠어요. 처음에 할 때 낚싯대를 만들면서도 진짜 막 온갖 문어대를 다 사서 써보고 진짜 문어는 많이 팠어요.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문어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서해 문어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 서해 문어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런 당혹스러움, 어씨 잡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해서 가야 되지?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콜라님, 군산 내에서 직도 가면 50m 이상에서 문어 많이 잡습니다. 그 말도에서 그런 50m 그 수심에서 바람이 불고 물이 세잖아요? 그러면 100호도 써요. 100호. 문어 낚시에 100호. 바람 불고 조류에다가 여기서 4kg를 걸잖아요. 진짜 팔 빠집니다. 팔 빠져. 안 와요. 문어가. 진짜 이 정도 속도로 감아야 돼. 근데 저는 문어 낚시에 2, 30호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오늘 40호 썼는데 좀 가볍다고 느끼거든요. 문어는 저는 50호가 기본으로 봅니다. 50호 기본. 물론 이제 문구미가 많아서 예민하게 낚시를 해야 된다. 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배제하고 최소한 40호, 50호를 기본으로 낚시를 해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빠른 문어 낚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도 왕등도 몇 달에 가나요? 글쎄요. 지금 상황 같으면 8월에 스타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근데 9월 정도가 9월이 서해 문어는 9월이 가장 핫 시즌이에요. 원래 피크다. 9월이 피크 시즌이다. 꼭대기다. 키로급으로 3, 4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시즌이 9월이다. 원래는 추석 전후에 추석 전후. 추석 전주. 추석 다음 주. 이게 메인이거든요. 제가 노리는.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7월인데 7월 초인데 고기 나오는 게 8월처럼 나와요. 벌써 키로급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올해는 피크가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서해 문어의 피크는 이거다. 그래서 이게 추석 다음 주가 넘어가면 뭘로 가냐면 사이즈로 갑니다. 사이즈. 마리수는 줄어들지만 3, 4kg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는 시즌이에요. 이게 맞죠. 5마리만 잡아도 20kg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진짜. 10월 말 11월 좋죠. 네. 9월이 대박이죠, 원래는. 9월 시즌이 메인입니다. 메인. 말도 문어 대첩을 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말도도 말도인데 선유도 뭐 문여도 그쪽 안쪽 요쪽으로 좀 장자도 이런 쪽으로 좀 문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메인은 연도 개화도일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가장 핫하고 크고 먹을 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넘어가면 용섬, 하사리, 무슨 호도, 녹도 요쪽으로 나오는 문어들이 씨알이 엄청 클 거예요. 예측입니다. 예측. 고스트라다무스 2024 문어 예언.
산발이 애기 큰 거 사용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큰 애기를 쓰면 큰 문어가 옵니다. 입질은 좀 덜 올 수 있어도. 용섬도 문어가 나오냐고요? 용섬에 장난 아니죠. 사이즈 오져요 용성. 용섬 문어가 어떤 이런 게 용섬 문어지 지금. 이거 용섬 문어예요. 기택씨 그 사진은 우울할 때 보는 위치가 사진이야. 없나? 이게 용섬 문어입니다. 용섬 문어. 그건 난데 음, 하지마. 음. 하지마. 하지마. 아 이미 이게 여기 써 있죠. 2020년 11월 10일이라고. 2020년도. 용섬 문어 사이즈 살벌합니다. 자, 용섬 문어. 아니 태식씨 현관. 보이죠? 용섬 문어. 현관에서 재울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문어가 2000 원도권보다는 내만권일 것 같다. 문어 릴은 어떤 걸로 비싼님이 물어보시는데? 아, 문어릴은 일단 자 가벼운 걸 좋아한다 하면 아이오닉스 인쇼로 가세요. 근데 단점이 드랙력이 약하다. 근데 나는 무거워도 된다. 이건 이제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죠. 제가 쓰는 거는 시마노 트라넥스죠. 300 PG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 무겁다. 또 쓰고 있는 게 뭐죠? 바낙스 카미온 아 그건 진짜 무거워. PTDR 이게 기어비가 낮은 거거든요. 단점 무겁다. 무거워 너무 무거워. 드랙력 14kg. 이것도 10kg 오버입니다. 한 12kg 되는 것 같아요. 3호줄을 드랙을 이빠이 잠그면 그냥 줄이 턱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어를 올리는데 드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어를 올릴 때는 오히려 드랙이 살짝 풀리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야 바늘이 뻗거나 살이 트어지면서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밑걸림이에요. 밑걸림에서 로드를 일자로 놓고 크레만이요? 일자로 한 상태로 드랙을 꽉 잠그면 풀리지 않고 맞네. 맞아. 끊어져야 맞아 웃어봐. 로드에 데미지가 없다. 전날 술 오지게 먹고. 제가 문어 낚시하면서 낚싯대를 여러 대 부러뜨려 봤습니다. 여러 대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스크류바 먹고 막대기 딱 이렇게 탁 당기면 3등분 나서 날아가는 거 알죠? 가운데만 로드를 문어인 줄 알고 바닥에서 잡아당기면 그렇게 3등분이 나가지고 그 카본대가 내 손을 팍 때려가지고 낚시를 못했다. 손이 아파서 낚시를 못한 적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맴매 맞았어 맴매. 예. 딱 일자로 잡고 드랙을 꽉 잠궈서 딱 버티면 라인이 끊어져야 돼요. 5점대는 드랙 밀림이 없으면 5점대를 쓰시면 됩니다. 5점대. 5점대가 4점대보다 드랙력이 좀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kg인가? 그죠? 아폴로 SW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릴은 좀 무겁더라도 튼튼한 걸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테이님 엘란이 저기예요. 아까 말한 카미온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 기어비는 낮은 게 좋다. 기어비는 낮은 게 좋다. 드랙력은 높으면 좋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게 좋다. 프로펠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릴을 다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써야겠다 해서 그냥 무거운 릴을 저는 2개 샀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50호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문어가 붙었을 때 50호 추가 들리는 것보다 분명한 저항이 전해지기 때문에 50호 추를 기본으로 쓰는 거잖아요. 감도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50호를 근데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낚싯대면 좋다라는 거죠. 문어로드는 막 들썩들썩. 올해 안에 출시가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까 라이브에서 보셨죠? 그게 액션 샘플. 액션 샘플은 통과된 상태. 만족. 이대로 하면 된다. 컨펌 완료.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디자인 샘플이죠. 디자인 샘플을 진행 중이에요. 디자인 샘플이 나오면 디자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주문을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가 걸려요. 지금 7월이니까 7월 말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쳐도 8, 9, 10, 11월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낚시왕님. 근데 이제 쇼크리더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어 낚시를 할 때 합사로만 감아가지고 쓰면 터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에 쓸리면 굉장히 약합니다. 쇼크 2발 정도 줍니다. 2발. 제가 키가 1m 86 정도 된 180, 180, 한 3m 60 정도 주겠네요. 그렇죠. 그 데비스님 오늘 라이브한 영상에 로드의 액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크라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터벌이 신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겠죠. 조금 기존의 크라켄슈타인은 완전히 어떤 서해 문어에 특화된 그런 낚싯대였다라고 하면, 새로 나오는 옥토퍼스 1은 남해 문어에 대응을 하는 낚싯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임 대표나 뭐 소관지님이나 클라우드 파더님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로드일 수도 있죠. 예. 한정판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낚싯대가 항상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프리오더를 받잖아요. 프리오더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양만큼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뭐 똑같아요. 이제 올해 주문하시는 분, 올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로스만님. 허리는 똑같습니다. 허리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블랙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제가 추구하는 낚싯대가 좀 그런 낚싯대예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살짝 띵띵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어떤 확실하게 감도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낚싯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 그걸 안 줘.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문어 쇼크로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시가 에이스 8호. 이게 가장 좋아요. 비싸죠. 100m에 거의 한 27,000원 하니까. 근데 100m 사면 꽤 오래 씁니다. 17,400원도 있나? 호수가 다르겠죠 아마? 티모노 이게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썬라인 BMS FC 스나이퍼 이거를 25파운드나 30파운드를 사세요. RC8을 25파운드 써도 됐죠. 예. 그러니까 일단 카본 라인 25파운드나 30파운드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1호를 한 4파운드 정도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8호면 48이 32, 32파운드 정도 되겠죠. 6호면 46이 24, 24파운드 정도 되겠죠. 비슷하게 요 정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본줄을 8호줄을 사서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경심줄 같은 거를 쓰지.
근데 저 C가 에이스 8호를 내가 합사에다가 쇼크를 매면 든든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낚시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채비를 하면서 어떤 믿음, 아 이거는 올릴 수 있어. 약간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낚시에서 고수와 하수는 한 끗 차이라고 그랬어요. 한 끗.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서 한 끗 차이가 난다. 선택에서. 근데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그거 먹어. 그래서 이 한 끗 차이가 모이면 고수와 하수가 옆에 섰을 때 성경책 두께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내가 고수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그런 어떤 든든함, 나한테 든든함을 주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뭐 사모도 크게 두껍진 않은데 트레이스 브레이드는 쇼크를 할 거면 그러니까 2호를 쓰시고 합사에다가 채비를 다이렉트로 묶으실 거면 3호를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쇼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바다 낚시를 할 거면 어차피 언젠가는 쇼크를 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쇼크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배우는 게 가장 좋다. 쇼크는. 합사가 3호면요 지깅으로 부실이 잡는 합사예요. 문어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합사 3호를 쓰냐? 밑걸림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밑걸림 때문에. 밑걸렸을 때 2호를 쓰면 그러니까 채비가 뜯겨져 나오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3호를 쓰는 거예요. 근데 2호를 쓰고 쇼크를 8호를 쓰면 예, 채비가 잘 나오더라. 진짜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씻고 누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입니다. 아, 여기가 마우스 패드가 아닌데.